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저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명절 때 화투 치는 거, 또 윷놀이 하는 거, 이건 우리 전통놀이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게임, 이런 걸 보드게임이라고 한다는데요. 이런 게임들이 있답니다. 요즘은 보드게임 방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 외국에서는 노인들도 보드게임을 아주 즐겁게들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보드게임을 창작해서 만드는 전문 작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1세대 보드게임 작가, 무려 80여 가지의 보드게임을 출시했다는데요. 김건희 작가를 오늘 함께 만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보드게임의 정의부터 좀 내려주세요. 보드게임이 뭡니까? 요즘 보드게임 하면 어떤 게 좀 떠올리시나요? 방금 제가 얘기한 네. 화투, 그런. 윷놀이. 네, 맞습니다. 그런 예. 것도 보드게임이고요. 예. 생각해보면 이제 보드게임 하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뭔가 기물을 놓고 사람들이 함께 그 게임을 즐기잖아요. 보드가 뭐예요, 보드가? 보드는 이제 판입니다. 판. 네, 영어로 이제 보드와 게임의 이제 합성어잖아요. 판놀이인데, 판에서 하는 게임인데, 사실 그렇게 보면 조금 협소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게임도 게임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테이블탑 게임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이블탑.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임. 네. 예를 들면 방바닥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테이블 없이. 그때는 이제 테이블이 방바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통칭해서 이제 보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카드 게임도 있겠지만 그 미니어처 게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그만 장난감들을 색칠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병정놀이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보드 게임, 테이블탑 게임에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하는 게 대화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롤플레잉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각자 자신의 캐릭터가 돼서 그 세계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게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임들 통칭해서 이제 테이블탑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드 게임을 그렇게 정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윷놀이도 보드 게임이 하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보드 게임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겠네요. 예, 지금 이제 그 보드 게임 기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보드 게임 데이터베이스 사이트거든요. 전 세계 이제 모든 보드 게임이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돼 있는 게 한 14만 가지 정도 됩니다. 14만 가지. 예, 굉장히 많고 매년 거의 2,000가지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어요. 예. 바둑이나 장기도 전형적인 보드 게임 맞죠? 맞습니다. 예.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보드 게임 역사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주로 많이 접하시는 게임 이제 핸드폰 게임들 이런 것들일 텐데 저는 이제 보드 게임을 핸드폰 하는 모바일 게임은 보드 게임 그렇죠. 아니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보드 게임 씬을 그러니까 그 상황을 좀 보면 예. 보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예. 서로의 이제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감정도 느끼고. 오프라인 게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드 게임이라고 할 수 없고. 네. 그러니까 가장 그 보드 게임이라고 정의하려면 필수 요건이 사람이 모여야 한다. 1번. 그렇죠. 예. 그죠? 네, 맞습니다. 뭔가 도구가 있어야 한다. 2번 맞습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뭔가 구성물을 가지고 네. 그래야 그 구성물에 따른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구성물을 구입해서 네. 그 규칙에 맞춰서 게임을 즐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시장도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14만 가지나 있고 1년에 2천 가지나 나오니까 네. 전업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작가라는 직업도 있는 거군요. 그 왕구를 생각해 보시면 가지고 노는 규칙이 따로 필요 없잖아요. 예. 하지만 보드 게임에는 이제 규칙서라는 게 항상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게임이 재미있게 만드는 그 규칙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 같은 보드 게임 작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보드 게임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겠네요. 그건 이제 출판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생각하시면 그걸 되는데요. 출판사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책도 이제 저자가 글을 쓰는데 예를 들면 책의 패키징을 하고 표지를 디자인하고
에디팅을 하고 예, 예.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이제 출판사가 있잖아요. 3,000부, 5,000부씩 찍어내고. 그렇죠, 그렇죠. 보드 게임도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작가와 출판사가 같이 협업을 해서 보드 음. 게임을 먼저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네. 어쩌다가 이런 직업을 가시게 되셨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보드 게임을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제가 좋아했던 게 졸리 게임 시리즈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못 들어봤는데요. 그 일본의 그 반다이라는 회사에서 파티 게임 시리즈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잘 됐는데 이것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의 100가지의 게임이 이제 시리즈가 나왔었거든요. 100가지. 하나의 네. 시리즈인데. 네. 하나에 1,000원이었습니다. 문방구에서 팔았는데 그걸 이제 동네 친구들이 이제 맨날 사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내내 이제 되게 즐겁게 하나에 보드게임을 1,000원이라면 게임 도구 전체 일체가 1,000원이다? 네. 그러니까 뭐 화투 놀이로 치면 화투 한 몫이 뭐 얼마인 것처럼. 네, 네. 근데 그 하나에 1,000원짜리만 있으면 여럿이서 매번 놀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한 100가지의 버전이 있다 이거예요? 네, 다 다른 게임이 다 100가지가 달라요? 있어요. 네. 허허. 근데 이제 혼자 다 사긴 부담되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예, 어. 사서 하는 거죠. 게임의 룰은 조금씩 다르고. 조금씩 다른데 다 비슷합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이동해서 도착한 곳에 액션을 한다. 아, 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주사위 놀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 예. 그 뭐 대충 이렇게 했죠. 6이 나오면 6칸을 가는데 맞습니다. 6칸째에 무슨 함정이 있으면 도로 돌아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아이, 그런데 이제 그거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사실 뭐 콘솔 게임이나 이제 PC 게임 이런 게임들이 좀 밀렸죠. 그런 것들이 워낙 재밌었으니까. 예. 그래서 잊고 살다가 대학교 가고 이제 복학했을 때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보드 게임 방이 이제 생겼더라고요.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 네. 동네에도 보드 게임 방이라는 게 생겨서 네. 제가 데리고 가서 같이 네. 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가 2000년대 초반 맞아요. 그죠? 근데 너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딱 갔는데 보드 게임을 이제 갖다 엄청 큰 보드 게임 하나 갖다 놓고 30분 동안 이 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분이. 그게 카탄이라는 보드 게임이었는데 너무나 복잡한 규칙을 가지고 제가 듣다가 졸았거든요. 게임을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와, 이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어떻게 이렇게 게임이 복잡한데 이렇게 몰입도가 높고 보드 게임 세계가 이렇게 깊을 수 있지를 그때 이제 느낀 거죠. 다시. 그리고 게임을 거의 1시간 반을 합니다. 그 하나의 게임을. 딱 한 판 하는데. 몇 사람이 하는데? 3, 4명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 보드 게임과 관련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취미로 만들기는 했는데 그 방금 얘기한 그 네. 게임은 어느 나라 게임이었어요? 독일 게임입니다. 독일. 네. 예. 그게 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원래 그 이전의 게임들은 다 미국 게임이었거든요. 클래식 게임, 전통 게임인데 예. 독일에서 탄이 나오고 이게 전 세계 수십 개국에 수백만 카피가 팔리면서 독일식 유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식 전략 게임이 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드 게임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이제 보드 게임이 뭔가 이제 하나의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엄청난 네. 세계구나라는 걸 네. 아시게 됐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그냥 취미 삼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취미 삼아서 만들기 시작을 그 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네, 테마도 생각하고 아이디어도 구상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돈은 안 됐죠. 출판도 안 되고 그냥 재미로 만드는 거니까. 예. 원래 꿈은 또 만화가였어요. 제가 만화책도 좋아해서. 근데 대학에 오니까 이제 만화가는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 적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네. 적성에 안 맞더라. 네.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구성하는 쪽이 적성에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게 쉽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림 재주는 없지만 네. 이야기를 만드는 재주는 있는.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취업을 이제 하게 됐죠. 일반 직장을 들어가셔서. 네, 직장을 들어갔게. 그러다가요. 취미로 보드 게임은 계속 플레이도 하고 이제 만들기도 했었어요. 예. 거기서 만든다는 얘기는 뭐 혼자 도구까지 제작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게임의 규칙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그걸 이제 종이를 프린트해서 자르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예. 근데 아무도 뭐가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이거 도대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밤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밤 카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니까. 거창하게 이제 한국 보드게임 개발자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 한번 모아보자. 과거에 그런 모임이 없었어요, 카페가?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최초로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요. 그 신기하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비슷하게 즐기면서 네. 나도 한번 해볼까 하던 사람들.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 만들었는데 나만 재밌나? 남들도 재밌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같이 이제 해보면서 이게 정말 남들도 재밌는 건지 이제 검증을 하기 시작했죠. 거기 모여가지고 네. 각자 아이디어를 내놓고 네.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2003년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 2010년에 드디어 첫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됐어요. 그 모인 회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작품이 제 게임이. 출판사를 만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판사분도 모임에 오시게 되고 모임에 계신 분이 또 출판사를 하시게 되기도 하고. 2010년에 그 최초 출시하셨다고 하기 전에는 네. 그럼 우리나라에 보드게임 작가, 전문적인 작가가 아예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또 그렇다고 봐야죠. 보드게임을 만드는 네. 출판사도 없었던 거예요? 출판사는 있었는데요. 그 출판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통사였습니다. 외국 거 가져다가 그렇죠. 한국어로 바꿔서 오케이. 네. 예, 유통을 하는. 국내 창작 작품이 전혀 없었다. 쉽게 말하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네, 있었더라도 사람들이 모르는 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 작품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네. 뭐 2000년대 초반에 보드게임 방이 많아졌으니까 다 유럽 게임, 미국 게임들이었어요. 그 보드게임 방에 공급하려면 출판사는 있었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없었다. 네, 그렇죠. 그 최초 출시를 하신 거고 2010년에. 네, 그렇죠. 네. 그래서요. 그때부터 이제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국내 작품들도? 네, 국내 작가들의 게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그때부터. 만드신 그 카페에 모여든 사람들이겠구나.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게임이 출시됐나 보니까 이제 모임에 오래 나온 분들 게임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재밌는 사람들만 남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 뭐 인정을 받아야 또 다음 걸 네. 만들고 출시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안 되니까 재밌는 사람은 그냥 취미로 계속 남는 거고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떠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겠죠. 그럼 다니던 직장을 아예 그만두신 건 언제예요? 그게 제가 이게 전혀 이제 보드 게임이랑 상관없는 직장을 다녔거든요. 투자 자문사였는데. 투자자문사. 네. 완전히 다르죠. 예. 제가 전공은 또 만화가 가고 싶어서 디자인과였거든요. 근데 무슨 투자자문사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병장 때 고민이 이제 엄청 되더라고요. 예. 다들 제대를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병장들이 제대를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제대하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너무 그게 두려운 거죠. 뭘 해야 되지? 이제 만화가도 못하고 보드 게임은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돈 버는 게 뭘까를 고민해가지고 이것저것 생각해보다 주식을 생각을 했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네, 서점에 가도 그때만 해도 뭐 차트 투자 뭐 다른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경제신문을 보는데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모여서 주식 투자를 연구한다. 예. 아, 이분들이 서울대 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연구하면 되게 잘하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 낙성대에 있는 동아리 사무실에. 찾아갔더니. 찾아갔는데 이제 뭐 그래? 뭐 주식을 알고 너는 뭘 할 수 아냐? 제가 만화를 조금 그립니다. 했더니 이제 잘 됐다. 우리가 그 서울대 경제신문이라고 서울대 학생들이 보는 경제신문을 거기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그 주식 투자 만화를 네가 좀 연재를 해라.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투자자문사 이제 그 선배님들이 서울대 이제 선배님들이 차린 거죠. 졸업하고 투자자문사를.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인연으로 들어간 네. 직장이군요. 네. 좋아요. 근데 그 회사를 아예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좋은 저한테는 가분한 자리였고 7년 정도 이제 마케팅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제 맞지 않는 옷이니까 뭐 만화가 하겠다고 하고 뭐 보드게임 만들겠다는 사람이 뭐 투자자문사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해야겠다.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만 해도 아내가 이제 직장 관두고 아이를 보던 그때 아이가 한 5살, 4살, 5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벌었는데 네. 그 직장마저 그만두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보드게임을 하고 싶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대할 줄 알았죠. 네. 근데 그래라, 뭐 해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진짜 너무 얼굴이
썩어 있었다. 음. 아, 이 사람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니던 했다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네. 그래서 이제 보드 게임으로 먹고 살아보자 했는데 사실 이제 보드 게임 만드는 걸로는 취미로는 했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보드 게임 회사 출판사에 취업을 해야겠다. 예. 원서를 넣었죠. 예. 제가 그때 35이었거든요. 신입사원으로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본 게 보드 게임 방. 그 다음으로 생각해본 게 그렇죠. 보드게임 네. 방들은 여전히 있었으니까. 네. 영업하는 장소. 그렇죠. 그 보드 게임 방에 이제 가서 매물로 나온 보드 게임 방이었거든요. 하루만 일해 보겠습니다. 하루 일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또 안 돼요? 이게 안 맞아요. 서비스업이 안 맞더라고요. 그렇지. 손님을 응대하고 하는데 저는 보드 게임을 좋아하지만 이걸 내가 아니, 게임을 좋아하는 거랑 게임 네. 창작에 취미가 있는 거랑 사람 접대하는 거는 전혀 다른 완전히 일이죠. 완전히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떡하지? 음. 그래서 둘 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던 일을 한 거예요. 보드 게임 만드던 창작을. 거를 예. 좀 더 한 거죠. 예. 시간이 남으니까. 음. 근데 다행히 너무 운이 좋아서 이제 게임들이 이제 계약이 되고 한 3년 만에 정착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첫 네. 게임이 계약된 게 얼마 만이었어요? 거의 그때부터 계속 계약이 됐어요. 아니, 그 회사 그만둔 직후부터? 네. 오, 첫 너무- 계약이 어디랑 했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국내에서 나온 선물입니다라는 게임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일본 게임 마켓, 일본에 이제 보드 게임 행사가 있거든요. 프로토타입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샘플인 거죠. 샘플. 네, 그러니까 네. 게임의 재미를 검증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작가들은 출판사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책으로 따지면 원고라고 보시면 돼요. 원고를 들고 네, 선물입니다라는 작품도 직접 만든 거죠.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그걸 일종의 원고 뭉치를 들고. 네, 일본 게임 마켓에 갔어요. 그건 국내에서 안 되고 해외를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내는 이미 출판사가 정해졌고 어.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해보려고. 국내는 계약이 됐고. 네. 예. 네,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게임을 발굴하러 프랑스 출판사가 오신 거예요. 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만나서 이 게임을 시연을 했더니 이거 좋다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네,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나도 이제 국제적인 사람이. 네. 괜찮다 이거 잘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계약이 안 됐어요. 프랑스랑? 네. 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잘 팔리거든요. 예. 수준에 맞는데 예. 프랑스에는 이미 유사한 게임들이 있다. 그래서 어렵다. 근데 이제 네가 좀 센스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국에 갔을 때 한번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보여준 프로토타입이 이제 포켓 킹덤이라는 작은 주머니 속의 왕국이라는 그런 작은 게임이었는데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게 이제 무료라는 게임으로 출시가 돼서 프랑스에서 되게 잘 됐어요. 히트를 쳤군요. 그래서 이제 작가로서 이름을 좀 해외에 좀 알리게 된 계기가 됐죠. 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 출판사에도 제 게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됐고 예. 그렇게 좀 운이 좋은 케이스. 회사를 그만둔 연도가 몇 년도쯤입니까? 2014년일 거예요. 2013년에 이제 음. 퇴사 통보를 하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인수인계를 마치고 2004년 초에. 2014년. 네, 2014년. 딱 10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14년에 완전히 퇴사한 직후부터 국내 해외 출판사랑 계약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딱 10년 지났는데 네. 처음에 소개했듯이 무려 80가지가 네, 네. 넘는 게임을 출시했다. 네. 1년에 8건 이상이네요. 8개 꼴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8개가 출시되려면 곱하기 몇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게임은 계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만들었죠. 몇 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타율이 예전에는 한 1할 정도 됐어요. 한 10개 만들면 하나 계약이 되는 수준. 근데 지금은 한 5개 만들면 하나 정도? 아니면 2할 오픈? 한 4개 만들면 하나 정도는 그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0개, 800개, 최소한 5, 600개 이상은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게 1년에 50개, 60개의 게임을 창작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매주 만듭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건씩 나와요,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프로 작가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까 그 출판사라고 얘기한 것처럼 네. 책을 쓰시는 분들은 네. 뭐 소설가가 됐건 시인이 됐건 네. 아니면 뭐 무슨 전문적인 그 저작을 하시는 분이 네. 됐건 그분들은 책을 써서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책이 많이 팔리면 인색식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네. 게임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출판해서 그 게임이 많이 팔리면 네. 그에 해당하는 인세를 받는 방식이겠죠.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이제 저작권 계약을 해서 인세를 받는 방식이 있고요. 예. 외주 개발이라 그래서 특정한 목적에 있어서 요청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요청을 받는 거예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 그러니까 캐릭터, IP, 홍보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유명한 캐릭터들로 보드게임이 나오는 경우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 방식하고 또 네. 교육적 목적이라는 건 뭐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시중에 보이지 않는 게임들인데 회사의 요청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들을 교육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 강의하는 거를 이제 더 이상 하기가 힘든 거죠. 직원 교육용 게임이 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분들이 입사를 하시는데 게임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게임으로 이제 강의를 푸는 거죠. 이제 아. 그런 게임들 개발도 이제 의뢰를 하시고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 쪽은 외주를 받아서 일정의 용역비를 받고 네네. 창작해 주는 그건 저작권이 방식. 저한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세가 없고 그렇겠죠. 예, 어. 전자가 이제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하죠. 네. 저작권이 저한테 있고 네. 계약을 해서 출판사에서 인세를 받는 그런 게임들. 네. 보통 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세가 한 10%. 네. 유명 작가가 되면 그보다 좀 더 높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이쪽 세계도 비슷합니까? 더 낮습니다.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보드게임 출판사의 역할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드게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좀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규칙이죠. 규칙. 저 같은 작가들이 이제 쓰는 예. 규칙. 근데 나머지 3가지는 예를 들면 이제 테마, 게임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작가가 만든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최종 결정은 출판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켓을 더 잘 아니까, 시장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림을 이제 저 같은 작가들이 그린 게 아니라 그 타겟에 맞게, 그러니까 이 게임의 소비자에 맞게 이쁘게 그려주는 것도 출판사가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구성물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보드, 카드, 주사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 출판사에서 기획하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많은 거죠, 출판사에서. 작가는 규칙만 만들어요. 규칙만 만듭니다. 그래도 그 규칙을 만들 때 네. 등장하는 캐릭터라든지 뭐 이런 다 생각을 하죠. 기본 구상은 있어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려라는 경우 제목은 고려인데 프랑스에서 출시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원래는 제가 포켓 킹덤이라고 해서 계약을 한 건데 이거 네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적인 이름을 좀 후보를 몇 가지 달라 그래서 쭉 줬는데 고려가 코리아의 이제 어원이라고 이제 의미를 주니까 예. 아 이거 의미가 좋다. 제목을 고려로 하자 해가지고 고려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포켓 킹덤은 원래 카드들이 다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건물보단 캐릭터가 더 시장에 좋다. 그래서 다 캐릭터로 했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고려 시대 인물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장군들로 줬죠. 근데 이건 프랑스에서 모르고 그렇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흑인, 백인 뭐 다 나와요. 동양.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출판사에서 마켓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애초 구상은 있으나 네. 시장 적합도에 따라서 네. 다 변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규칙은 분명히 제 책임인 거죠. 작가가 만드는 것대로 네. 가는 거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건 저는 이제 모든 요소의 총합이 결정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게임의 메커니즘, 규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이제 보드게임 작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Let's play. Let's dance. Let's play. Let's go. Let's dance. Let's play. Let's go. 지금까지 전 세계에 뭐 한 14만여 가지 네. 그중에 최고 베스트셀러는 어떤 게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랑 1등 거기에 1등으로 등록된 게임이 좀 달라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평점이 1등인 게임은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은 아니고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는 누구나 아는 게임들입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면 뭐 모노폴리, 클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임들. 매년 100만 단위로 팔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 게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새로운 저작권 캐릭터를 입혀서 예.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또 삽니다. 규칙이 다 똑같은데. 버전을 바꿔서. 버전을 바꿔서. 자, 이제- 그럼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만드신 80여 가지 중에 베스트셀러는 어떤 겁니까? 국내는
선물입니다. 아바카와시 좀 괜찮은 편입니다. 총 몇 부 정도 팔린 거예요? 저는 아직 밀리언셀러까지는 아니고요. 그 밑단계. 그러니까 10만 단위. 몇십만 단위? 그렇죠. 제 꿈이 이제 밀리언셀러를 만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네, 꾸준히 이제 팔리고는 있고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다 만드신 작품이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데 지금도 뭐 팔리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 네, 거기까지 특정 국가에만 좀 나가고. 네, 어느 나라에 제일 잘 나갑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홍콩 회사인데 이게 이제 중국까지 홍콩, 대만, 중국에도 이제 나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되게 희망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테니까. 네. 그나저나 그 일주일에 한 건씩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다 보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뭐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 그러니까 헤아려 세우는 건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 중요한 건 이제 메커니즘의 새로운 조합을 찾는 거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취미로 할 때는 아이디어를 기다렸어요. 뭔가 이제 작가가 이제 영감을 기다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막 샤워할 때 뭐 이렇게 뭐 산책할 때 이런 거 예. 기다렸는데 이제 프로 작가가 돼서부터는 그냥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메커니즘의 이제 조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는 기존에 나온 그 14만 가지의 게임이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한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제가 했던 재밌는 게임의 기억을 적어두고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새로운 조합을 찾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재미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테스트로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뭔가 하나 만들고 있군요.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김 작가처럼 전업적으로 보드 게임을 창작하는 보드 게임 작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작가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를 보면 한 3만 명 이상 돼요. 근데 대부분은 부업 작가인 거죠. 그렇겠죠. 네, 책도 저자들을 보시면 대부분 부업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부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기 일이 있고. 네. 보드 게임 작가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부업으로 하시거든요. 예. 이걸로 이제 먹고 살기는 쉽지 않죠. 예.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전업 작가가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이제 작가 협회에 한 200명 정도 등록이 되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게임을 내신 분들은 한 50에서 100명 사이로 제가 좀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이제 인세가 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손가락에 꼽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훨씬 많은 작가들이 나와야 되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다 우리나라에서. 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그만큼 보드 게임을 즐기는 대중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보드 게임 즐기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보드 게임 회사들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저성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드 게임 회사 성장률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드 게임 시장이라고 보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제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보드 게임을 즐기신 분들은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자녀분이 2000년대 초반 보드 게임만 가셨잖아요. 아마 지금 이제 20대, 20대 이제 30대 중반이죠. 20대, 30대 됐을 거잖아요. 지금 딱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메인 보드 게임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가야죠.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드 게임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즐기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유럽입니까? 어디입니까?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문화예요, 보드 게임이. 왜냐하면 뭔가 여유가 있어야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뭔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모여서 여유롭게 대화도 나누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북미와 유럽에 이제 많이 하고요. 거기는 이제 남녀노소가 같이 모여서 이제 보드 게임한 문화가 이미 형성이 돼 있죠. 북미, 유럽 쪽이. 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젊은 층 위주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좀 차이가 좀 갈등이 좀 많잖아요. 대화가 되게 안 되잖아요. 대화 안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교수님 소통 전문가시잖아요. 예.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성장을 했잖아요. 예. 너무 빨리 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세대 간의 겪은 세계가 너무 다르잖아요. 단절이 많고. 네, 그러니까 당장 대화가 어렵고. 네. 당장 어르신들이랑 20대, 30대가 같이 게임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당장 이제 게임 하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 보드 게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보드 게임을 같이 하면 이제 잔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20, 30대한테 배워야 되는 거고. 보드 게임 되게 평등하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는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죠. 거긴 뭐 빈부 갈등도 없고, 뭐 좌우 정치 갈등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보드 게임 함께 하면서 예.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처가댁에 그 제가 윙크라는 보드 게임을 들고 간 적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이 서로 윙크를 해서 우리 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딸이랑 처형, 뭐 처제 가족, 장인, 장모님 다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랑 제가 이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 저한테 계속 윙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식은땀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장모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걸 보시고 막 이제 막 배꼽을 잡고 웃으시더라고요. 예. 저절로 사이가 좋아지겠네. 네. 그 보드 게임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냥 윷놀이만 해도 즐거워지는데. 네. 그 윙크까지 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이후에 나누는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같이 해야 된다. 어르신분들도 젊은 분들이랑 같이 해야 되고 젊은 친구들 좀 가서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인분들끼리만 즐겨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네. 되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노인정이나 경로당 가보면 대체로들 화투를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투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에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네. 돈 내기를 하셔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돈 내기 안 해도 재밌는 게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네. 화투를 대체할 네. 이 노인정용 네. 그 보드 게임이 좀 많이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종류별로 들어가야죠. 저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도 하시는데 그거 뭐 초단, 홍단 이게 다 3점씩이고 뭐 5점이고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어렵죠. 그거보다 단순한 게임 많거든요. 재밌는 게임. 그렇죠. 그런 게임들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그 너무 이제 노인분들끼리 이제 하시는 것보다 다 이게 다 같이 모여서 좀 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간의 같이. 네. 네. 보드 게임을 가지고 이제 가서 같이 가르쳐주고 같이 즐기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제가 얘기한 대로 치매 예방 등등에도 도움이 되고. 맞습니다. 이게 계속 두뇌 머리를 게임이니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손과 눈의 이제 협응력이라 하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당연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죠.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인층에서 그렇게 폭넓게 즐기고 있다. 합니다. 그런 거죠? 3대가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30 게임하는 세대가 노인이 되면 당연히 그 문화가 될 건데 그렇군요.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 네. 우리나라는. 네. 네. 좀 더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그리고 맨날 똑같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게임의 종류도 바꿔가면서. 그렇죠. 좀 더 이제 이번엔 무슨 게임 할까 기대감도 생기고 또 머리도 이제 더 쓰게 되고 예.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것보다. 예. 게임이 성공하기 위한 기본 몇 가지 요건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이제 중요할 것 예, 같은데요. 예. 제가 한 뭐 3가지 정도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재미가 있어야겠죠. 재미. 그러니까 아무리 출판사에서 이쁘게 잘 만들어도 이 게임에 재미가 없으면 그냥 일쇄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재미가 있으면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게임을 사는 분들이 해보고 재밌어서 야 이거 어디서 사면 돼? 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밌어야 되죠. 근데 이 재미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팔린 게임이 저는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팔렸겠죠. 예전에는 이제 취미로 하니까 내가 재밌는 게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팔리려면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임이 남들도 그렇죠. 재밌어하는 게임인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중적 소구력의 재미.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도 이어지는데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근데 타겟이 게이머 타겟을 잡는 것보다는 캐주얼 게이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캐주얼 게임이 뭐예요? 그 캐주얼 게이머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나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게임을 해요. 네. 근데 저처럼 진짜 깊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게임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캐주얼 게이머라고 해요. 지금 젊은 분들 대부분 이제 캐주얼 게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분들을 타겟으로 잡는 것이 좀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의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제 수많은 게임이 이제 몇천 가지 게임이 매년 쏟아지는데 다 비슷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눈길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게임의 매력이에요. 어.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필요한데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지, 어떤 모양이지, 어떤 그림이지, 아 이거를 하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들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삼박자가 맞아야지 게임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 타겟, 매력. 네. 그리고 작가는 그거를 대중에게 적합한 재미와 매력을 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데 네. 테스트랑 수정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그들이 재밌어 할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죠. 네. 그런 게임 하나를 책을 사듯이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카드 게임 몇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같은 이제 덕후들이라고 하죠. 하는 뭐 수십만 원짜리 게임까지 있습니다. 수십만 원? 네, 십수만 원. 그건 그 들어가는 소도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박스도 이제 코어 세트, 그러니까 본 세트가 하나 한 10만 원짜리 있고 확장판 뭐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 모아두면 수십만 원 되는 거죠. 오. 그런 게 이제 뭐 제가 한 2천 개 정도 있습니다. 집에 2,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3천 개, 2천 개 넘을 거예요. 2천 몇백 개 정도 됩니다. 그것만 쌓아놔도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 창고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뭐 대부분 해외 작품들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제 해외 작품. 그 2, 3천 개를 다 네. 조금씩은 해봤을 거 아닙니까? 한 100개 정도 빼고 몇백 개 빼놓으면 다 해봤죠. 네. 안 해본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책이랑 똑같아요. 제가 책도 좋아하는데 일단 사두잖아요. 아. 언젠간 읽을 거다. 보드 게임도 언젠간 할 거다. 우리 쌓아두는 거죠. 그럼 국내에 게임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회사들이 여러 대 있습니까? 많아지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좀 의미 있는 매출을 내는 회사들은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내 지금 한 2, 3천 개 가지고 있는 건 대부분 국내에서 산 겁니까? 아니면 해외에서 산 것들도 많습니까? 다 국내에서도 사고 해외에서 사고. 네. 국내에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게임의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됩니까? 한글판으로 나온 종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수백 종 될 거고요. 수백 종 정도. 네, 수백 종 되고 14만 개 중에 수백 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거듭 얘기한 대로 신흥 국가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들어온 지는 20년 됐지만 네. 아직까지 갈 길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게임을 하긴 합니까? 계속 구상하느라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거랑 이게 이제 제 본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플레이를 할 때 약간 좀 다릅니다. 네. 전에는 그냥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하고 나서 막 적어요. 어떤 부분이 재밌었다. 이건 내가 써먹어야겠다 이런 거를.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여전히 게임 많이 합니다. 누구랑 합니까? 가족들이랑도 많이 하고요. 친구들, 동료 작가들이랑도 많이 하고요. 어. 정기적으로 합니다. 아, 정기적으로 모임을 게임 딱. 데이에 모여가지고 아하.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주로 이기는 편입니까? 지는 편입니까? 저는 잘 못 이겨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랑 하면 게임하면 지겠지라고 이제 안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한 4명 게임하면 3, 4등, 2, 3등, 3, 4등 해요. 1등은 거의 못하는.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탐험가형이라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유형이 있어요. 승부사형들이 대부분 1등을 하고요. 예. 저는 탐험가형이라 해가지고 이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 게임의 요소들이 뭐가 있지? 이런 걸 좀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네. 그런 거 다 일일이 하느라고 이제 승부에 약간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이기지 못합니다. 안전한 길로 가서 이기는 쪽이 아니라 네, 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야 또 다음 작품을 구상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거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 보드 게임 가지고도 사행성으로 갈 우려도 있죠. 저는 모든 보드 게임에 돈을 걸고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현실에 이제 접목이 되는 순간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게 게임이 아니라. 이 매직 서클이라 그러는데 게임이 플레이되면 그 게임이 플레이되는 공간은 굉장히 안전한 공간이에요. 예. 왜냐하면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거 내가 이기면 돈을 받아 그러면 뭔가 속임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네. 저는 그러면 더 이상 재미도 없다. 그건 게임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그 뭐 수십만 원짜리 그런 복잡한 그런 네. 게임들은 그 막 한번 배우고 익히는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배우는데 1시간, 플레이하는데 뭐 2-3시간, 한 번 게임 정리하는데 30분 뭐 이렇게 한 번 게임 하는데 두세 시간. 하루가 그냥 훅 가는 거죠. 예. 그런 우와.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보드 게임에 만약에 입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하시면은 이제 안 되겠네요. 저 멀리 이렇게 떨어지시게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고스톱보다 쉬운 게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쉬우면 아까 얘기한처럼 주사위 굴려서 뭐 몇 칸 건너뛰고 그러면 시시하죠. 너무 시시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스톱이 재미있는 게
운이 100%가 아니어서 그렇거든요. 운7기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딱 좋습니다. 예. 주사위에서 6 나와서 6칸가 너무 수동적이잖아요. 머리 쓸 게 없거든요. 네. 그건 운이 100%예요. 그런 게임은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드게임 방에서 뭐 아주 단순한 게임들 위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졌거든요. 머리 쓰는 게임들이 1위로 올라섰어요. 예를 들면 루미큐브 같이 숫자 맞추는 게임, 머리 쓰는 게임이거든요. 뭐 스플렌더, 뭐 이런 수학 관련한 게임들, 알겠습니다. 추리하는 알겠습니다. 게임들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보드게임 방들이 또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 일단 그런 보드게임 방을 방문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을 소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해서 이것저것 좀 테스트를 해보고 네. 괜찮다 싶은 거는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네, 가족들과 맞습니다. 해보고 뭐 그게 이렇게. 입문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계획과 목표라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지금 유럽에 계신 그 많은 작가분들이 연세가 지긋하세요. 할아버지시들인데도 굉장히 트렌디한, 굉장히 시대에 맞는 게임 많이 만드시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이제 평생 게임하고 게임 만들고 언젠가는 그렇게 이제 많이 만들다 보면 베스트셀러가 밀리언셀러 나오겠죠.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드게임 세대 간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새로운 놀이 문화로도 정착시킬 수 있고, 네, 앞으로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런 영역인 것 같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